가족물이라 함은 라이트 노벨에 빼놓을 수 없는 수요를 가진 장르죠. 대부분은 아빠, 딸의 관계로 작품을 구성하기 때문에 작품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작품을 접해본다면 스토리나 추구하는 방향성 때문에 미묘하게 차이가 나곤 합니다. 오늘의 소금 초이스, 가슴이 따뜻해지는, 물론 마냥 따뜻해지지만은 않겠지만 아무튼 따뜻해지는 가족물 라이트 노벨입니다. 우리 집 아기 고양이, 한국 라이트 노벨 소개편에서 말씀드렸던 작품이 다시 등장하네요. 국내산이라는 점을 제외하고서라도 가족물이라는 장르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소재의 스토리 전개였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유기동물에게서 이야기의 코어를 따왔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라이트 노벨인 만큼 또 많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유기라는 단어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방적인 이별의 뉘앙스는 여타 가족물이 을에 내포하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 중에서도 나름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가족물로서의 단점을 말하자면 일단 완결이 너무하다는 건 저번에 이야기했으니까 패스하고 오글거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품 자체의 장점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단점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족애를 표현하는 데 있어 너무 직설적이다 보니까 내용이 알기 쉬운 건 좋지만 뻔하고 오글거린다는 거죠. 모험가가 되고 싶다며 도시로 떠났던 딸이 S랭크가 되었다. 주인공의 중년 간지가 상당합니다. 솔직히 라노벨에서 이런 중년 주인공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가족물이면 아예 없고요. 일단 딸내미가 엄청 강하다는 게 이 작품 특징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 캐릭터의 강함이 설정상 어쩐다더니 하는 말이 아니라 작품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드러나는 특징이고 또 장점이란 말이죠. 딸이, 여주인공이 굉장히 능동적인 캐릭터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류 라이트 노벨에서 느껴지는 지켜지는 딸이라는 포지션이 아닌 지켜지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키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 S랭크 딸내미의 가장 멋진 특징이 아닐까요? 뭐 꼭 단점을 짚고 싶진 않은데 꼽자면 루즈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일상물로 느끼기에는 작품의 전투진 빈도나 설정이 상당한 편이니까요. 아예 일상물로서 접하시는 분들에겐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판타지 소설로서 액션물로서 접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네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나는 마왕도 쓰러뜨릴 수 있을지 몰라. 아마도 이 리스트 제목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올릴 라이트 노벨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이겠죠. 그만큼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은 미디어 믹스로 나왔으니까요. 라티나라는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 작품에 항상 낮은 점수를 주던 저도 이 부분 하나 때문에 계속 노예처럼 한정판으로 작품을 사보고 있죠. 자극적이지 않은 일상물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루즈함이 거의 없는 4권까지의 스토리는 이 이상은 찾기 힘들 정도로 치명적인 귀여움을 강조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작품이 키잔물이 된 것이 아마 이 작품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진 호불호 요소일 겁니다. 4권까지는 딸내미로만 대하다가 갑자기 키잔물? 여키잔물?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이때 앞섰던 귀여운 포인트가 죄다 날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정선에 이입을 못하게 됐으니 5권과 6권이 너무 루즈해졌고요. 보석을 토하는 소녀, 이 작품은 이제 가족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 다만 캐릭터들의 특성이 가족물과 꽤 닮아서 여기에 추천하게 되었네요. 보석을 토한다는 점이 현실적인 시리어스함으로 작용합니다. 주인공 클루의 순수함과 여린 마음은 밝지만 그 이면에는 학대의 PTSD와 탐욕으로 인한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클루가 가진 이런 이중적인 측면이 가족물, 특히 딸내미물에서 흔히 느껴지는 아이의 순수함과 마음의 상처의 이중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느낌 혹은 묘사, 분위기 이런 게 부족합니다. 클루와 스푸트니크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인데 7권까지 오면서 조금씩 윤곽을 보이는 듯 하나 아직은 명확하지 않네요. 이런 부족함도 장점이긴 하지만 이제 슬슬 끝나가는 느낌이던데 너무 급하게만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험가 자격을 박탈당한 아저씨이지만 사랑하는 딸이 생겨서 느긋이 인생을 즐긴다.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아무리 라이트 노벨이라도 가족물인데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준은 아니지만 설정에 비해서 너무 이야기가 묵직하지 않고 또 그걸 덮을 만한 장점도 없었죠. 다메용사물이지만 복수물이 아니고 일상물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착함이 많이 강조됩니다. 뭐 호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인공부터가 나서서 과격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또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평면적이다 보니까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나쁘고 물 흐르듯 읽는 게 가능했죠. 딸과의 관계도
별다른 감정 노동 없이 그저 딸이 귀엽다 귀엽다 해주는 수준으로 작품을 읽을 수 있으니 이것도 가벼운 장점이네요. 다만 딸 캐릭터를 구하는 극초반 시점에서부터 너무 가볍고 감정선이 망가졌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차라리 여기 여주인 라비가 웃달마의 라티나처럼 귀엽게 잘 표현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스토리도 필력도 안 따라주다 보니까 딸의 역히로서의 귀여움은 살지 몰라도 딸의 귀여운 딸로서의 귀여운 표현이 너무 잘 안 됐네요. 이것 말고도 아빠 말 좀 들어라 같은 고전이라던가 여동생 라이프 같은 근친도 리스트에 넣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빠 말 좀 들어라를 넣을 거면은 그건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고, 여동생 라이프는 여동생물이잖아요? 통일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근친물은 가족물로 취급을 못하겠었습니다. 그렇게 리스트를 구상하다 보니까 결국 다 딸내미 데리고 다니는 작품만 뽑게 됐네요. 오늘의 소금 초이스는 여기서 끝입니다. 불량소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